새벽 5시 강명희는 또 눈을 떴습니다. 평생 그래왔습니다. 시장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엔 새벽 4시에 일어났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가게를 정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명희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며느리 유정은의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토마토는 꼭 방울토마토로. 민재가 일반 토마토 안 먹어요. 청소 좀 해두시고 저녁에 남편 회사 상사분 오세요. 명희는 한숨을 삼키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태호의 아침 도시락, 며느리의 샐러드, 손주 민재의 유치원 김밥, 7살 아이의 도시락도 요즘은 인스타 감성이어야 한다며 며느리가 주문합니다. 오전 6시 30분. 유정은이 샤워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며 커피를 요구했죠. 어머니, 커피 좀. 명희는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명희가 정성껏 담은 도시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시간 없어요, 어머니.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을게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그 도시락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자신이 점심으로 먹게 될 도시락. 손주 민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민재.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줄게.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명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유치원에 민재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명희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70대의 허리는 쉽게 굽혀지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소파 밑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주 민재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었죠. 우리 가족. 그림 속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옆에 아주 작게 그려진 한 사람. 앞치마를 입고 걸레를 든 막대기 인간.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청소하는 아줌마구나. 그림 속 자신은 얼굴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그라미 하나. 가족 사진에서 잘려나간 사람처럼. 명희는 그림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작아졌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명희는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모듬전, 나물 반찬 5가지, 된장찌개. 오랜만에 손님이 오는 날이라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넘게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73세 노인의 다리는 부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정은이 중년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우리 집 사모님이십니다. 며느리는 명희를 소개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명희는 고개 숙여 인사했죠. 어머, 사모님이 이렇게 직접 다 준비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유정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하셨어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명희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태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손님은 음식을 칭찬했죠.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어디 배우셨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도시락 가게 하셨대요. 그때 배우신 거죠. 며느리는 마치 자신의 실력인 양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유정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명희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발을 헛디뎠습니다. 쾅!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며느리의 베이지색 원피스에도 물이 튀었죠. 어머니, 조심하시라니까요. 유정은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손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유정은을 달랬고 명희는 무릎을 꿇고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70대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는 모습. 손님도 민망해하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손님이 떠난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유정은은 소파에 털썩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태호도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어머니. 유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희는 걸레를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식모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 그게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진짜 못 살겠어요. 명희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습니다. 그래, 내가 식모지. 엄마. 아들 태호가 작게 불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희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누 거품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모잖아요. 새벽 2시 명희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 명의의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손으로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명희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읽었습니다. 소유주 강명희.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식모인지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줘야겠구나.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아들 태호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태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회사에서 창업 기회가 생겼어요. 명희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창업? 무슨 사업인데? IT 컨설팅 회사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건데 드디어 투자자를 찾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태호는 서류를 명희 앞에 펼쳤습니다.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명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8천만 원 정도요. 8천? 네. 엄마 명의로 하면 금리도 낮고 제 신용은 이미 한도가 찼거든요. 제가 매달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명희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동의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 권리위임장. 명희는 안경을 쓰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죠.
이게 대출 서류 맞니? 네, 엄마. 은행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태호가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한번 봐볼게. 나도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하니까 변호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이, 엄마. 변호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잖아요. 아니다. 큰 돈인데 제대로 확인하고 싶구나. 엄마, 설마 날 못 믿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엄마가 이런 거 잘 모르잖니. 명희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태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월요일 오전, 명희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이종철 법무사, 40년 전 남편이 도시락 가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명희 씨? 세상에 몇 년 만이에요. 이종철은 반갑게 맞았습니다. 종철 씨, 서류 좀 봐줘요. 급한데. 명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종철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보고 세 번째 장을 보더니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명희 씨, 이종철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대출 서류 아니에요. 예, 이건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명희는 멍하니 이종철을 바라봤습니다. 명예 이전이요? 네. 명예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꾸고 그걸 담보로 8천만 원 대출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종철은 서류를 다시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명희 씨가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명희 씨 거가 아니에요. 아들 거죠. 그리고 아들이 대출을 못 갚으면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리고 명희 씨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쫓겨나는 거죠. 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날 모르겠어요. 아들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종철은 말을 흐렸습니다. 명희 씨,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법적인 건 별개예요. 특히 부동산은요. 명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철 씨, 고마워요.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사무실을 나선 명희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속이려 했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식모잖아요. 명희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장롱 앞에 섰죠. 오래된 장롱.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였습니다. 명희는 제일 위 칸을 열었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곳.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명희는 상자를 내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상자 안엔 남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시계, 읽다 만책, 남편이 즐겨 쓰던 만년필, 그리고 노란 편지지 한 장.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몰래 쓴 편지였죠. 명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키고 먼저 가서 도시락 가게 팔아서 번 돈, 진명에, 통장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어. 왜냐고? 내가 평생 일군 거니까. 혹시라도 자식이 널 힘들게 하면 주저하지 말고 내 인생을 찾아가. 넌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강명이라는 한 사람이야. 해남 고향집 기억하지? 거기 아직 남아있어. 내 형이 관리하고 있으니 연락해봐. 우리 약속했잖아. 나중에 거기서 둘이 살자고. 나는 못 지켰지만 넌 꼭 거기 가. 바다 보면서 편하게 살아. 사랑한다, 명희야. 영수. 편지를 읽는 동안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눈물이었죠. 여보, 당신이 왜 내 이름으로 해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명희는 천천히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주 민재가 숙제할 때 쓰는 컴퓨터였죠. 검색창에 전남 해남 바닷가 집이라고 쳤습니다. 남편의 고향, 젊은 시절 둘이 처음 손잡고 걸었던 해변. 그때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명희야, 나중에 우리 둘이 여기 와서 살자. 조용히 바다 보면서. 화면에 여러 부동산 매물이 떴습니다. 명희는 그중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돈된 마당, 큰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감나무 한 그루. 이 집, 매물 가격 1억 5천만 원. 명희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도시락 가게 매각 대금, 그동안 모은 적금. 총 3억 2천만 원. 충분해. 명희는 부동산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해남 바닷가 집 매물 아직 있나요? 네, 할머니. 있습니다. 주인분이 급매로 내놓으셔서 가격도 좋아요. 제가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이번 주 수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4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도시. 여보, 이제 당신 고향으로 갈게요. 우리 약속 지키러. 명희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가족 캠프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때가 기회야. 월요일 아침. 며느리 유정은이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족 캠프 가요. 회사에서 주관하는 거라 꼭 가야 해요. 그래, 좋겠다. 잘 다녀와라. 어머니는 집 지켜주세요. 혹시 택배 오면 경비실에 맡기시고 낯선 사람 절대 들이지 마세요. 알았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잘 지킬게. 하지만 명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청소는 내가 할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화요일 명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죠. 잔고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할머니. 잠시만요. 현재 잔액이 3억 2,470만 원이십니다. 큰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 정도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억이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제 돈 제가 쓰는 거예요. 집 사려고요.
그럼 금요일 오전에 오세요. 준비해 놓을게요. 수요일 새벽 명희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명희는 매표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식모잖아요. 명희는 창구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목포까지 한 장 주세요. KTX에 오른 명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도시, 이제 돌아오지 않을 곳. 명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래 읽고 또 읽었던 그 편지.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고향으로 가요. 늦었지만요. 2시간 반이 지나자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명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포역에 내린 명희는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였지만 70대의 다리에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터미널 매표소에서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해남까지 한 장이요. 버스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계속 보였습니다. 파도, 갈매기, 작은 어촌 마을들. 명희는 그 풍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손잡고 걸었던 해변. 그때 남편이 말했었죠. 명희야, 나중에 우리 여기서 살자. 조용히 바다 보면서. 그래, 여보. 약속이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일찍 떠났고 명희는 서울에 남아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가는 거야, 여보. 1시간 후 버스는 해남 종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명희가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다른 짭조름하고 상쾌한 냄새. 할머니, 여기요. 부동산 소장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 힘드셨죠?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습니다. 포장도로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에요. 작은 해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 10채쯤 되는 조용한 마을. 바다가 바로 앞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저기가 그 집이에요. 명희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표면. 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집, 주인분이 왜 파세요? 아드님이 서울로 모셔간다고 하셨대요. 근데 막상 가보니 아파트가 좁아서 못 사신다고. 결국 요양원 가셨어요.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떠세요?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요양원에서. 명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뻔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2개, 부엌, 거실.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 살게요. 네. 벌써요? 다른 집도 보시고. 아니요. 이 집이 좋아요. 명희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끝에서 바다가 바로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남편하고 약속한 곳이에요. 50년 전 약속. 이제야 지키러 왔어요. 부동산 소장은
명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계약서 준비할게요. 명희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 가족이 캠프 간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땐 이미 늦었겠지만요. 집을 나서며 명희는 감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나무. 가을이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릴 나무. 여보,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서 목요일 명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 팔고 싶어요. 중개업소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명의예요.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세대로 해주세요. 5억이면 되죠? 네, 요즘 시세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벌써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신혼부부인데 급하게 집 구한대요.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명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금요일 오후 2시. 가족은 캠프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잘 다녀와라. 아들 태호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서류는 봐보셨어요?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다음 주에 얘기하자. 태호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재가 달려와 명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민재 보고 싶을 거야. 잘 다녀와. 명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희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관문을 닫은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오후 4시 중개업소 사장과 젊은 신혼부부가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는 들뜬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우와, 정말 깨끗하네요. 햇빛도 잘 들고 학교도 가깝고 완벽해요, 여보. 젊은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는 차를 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정성껏 꾸민 집이에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시골로 내려가요. 남편 고향으로. 거기서 조용히 살 거예요. 젊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살아야죠. 계약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매도인 강명희, 매수인 박지훈, 김소연. 매매 가격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은 현장에서 지급되고 잔금 4억 5천만 원은 다음 주 금요일. 명희는 서명을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산 집.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아내가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 집 정말 소중히 쓸게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감사해요. 명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여기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계약이 끝나고 부부가 떠난 후 명희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명희는 은행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2억 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일요일 아침 명희는 손주 민재를 위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내가 웃는 얼굴을 제일 좋아했단다. 할머니가 바다에 가서 달걀말이 만들어 놓을게. 나중에 크면 할머니 보러 와. 바다는 참 예쁘단다. 할머니를 꼭 기억해줘. 그리고 민재야, 할머니처럼 살아.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게. 내 이름을 소중히 지켜. 사랑한다. 우리 민재. 할머니. 편지를 봉투에 넣고 명희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이거 월요일 저녁에 민재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부탁이에요. 언니, 어디 가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이제 제 인생 찾으러 가요. 옆집 아주머니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 씨, 힘내세요. 언니가 오라요. 명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던 곳. 안녕, 내 과거. 일요일 오후 2시, 명희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선 명희는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목포행 KTX 1430 출발.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여행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명희도 설렜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가요. 50년 늦었지만요. KTX가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짐을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빌딩이 멀어지고 한강이 보이고 점점 녹색 풍경이 많아졌습니다. 명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바다에서 살아요. 2시간 반이 지나자 차장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곧 목포역에 도착합니다. 명희는 짐을 챙겼습니다. 목포역에 내린 명희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도보로 5분. 해남행 버스는 30분 후 출발이었습니다. 터미널 벤치에 앉아 명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 바다 냄새가 살짝 섞인 바람. 버스에 올라 마지막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여보. 해남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20분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감나무가 반겼습니다. 명희는 뒷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 왔어요. 우리 집에. 월요일 저녁 7시. 태호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2박 3일 캠프에서 돌아온 가족은 피곤한 표정이었죠. 엄마, 빨리 집 가서 씻고 싶어요. 손주 민재가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열쇠를 꺼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오류음. 비밀번호가 왜 안 돼? 태호가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또 오류음. 이상하네. 엄마가 바꾸셨나? 그때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태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봐야죠.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젊은 남자 뒤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강태호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에 계세요? 며느리 유정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젊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이 집을 샀는데요. 계약서 여기 있어요. 유정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도인 강명희, 매수인 박지훈, 김소연, 매매 가격 5억 원, 계약일 2025년 10월 10일. 이게 말이 돼요? 태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네. 강명희 할머니랑 직접 계약했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요. 원래 주인이 할머니셨잖아요. 유정은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5년이나 살았다고요. 젊은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도 정식으로 계약했어요. 계약금도 지불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진행하셨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 보셨어요? 명희 씨요? 어제 떠나셨어요. 떠났다고요? 네. 큰 가방 2개 들고 택시 타고 가셨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는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봉투엔 민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가 할머니 이름을 보고 달려와 편지를 뜯었습니다. 할머니 편지다. 아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할머니는 민재를 제일 사랑해. 민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할머니. 유정은은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우리를 속였어요. 이건 사기예요. 젊은 부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명의가 할머니 거였으니까요. 저희도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했어요. 태호는 무릎이 꺾이며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내가 뭘 한 거지? 유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대출 서류 만들었잖아요. 명예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업 때문에. 사업? 사업이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유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깨달았죠.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들을. 내가 식모라고 했잖아. 민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가 그러던데 이제 자기 인생 살고 싶대요. 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태호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젊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언제 이사 오면 될까요? 태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전남 해남 작은 바닷가 마을. 강명희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이른 시간이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아침 햇살.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명희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작은 텃밭이지만 혼자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담을 넘어 인사했습니다.
명희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회 먹어요. 남편이 고기 잡아왔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전 부쳐갈게요. 명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곳에선 명희가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명희 씨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회관에서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가야금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점심은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명희는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 손주 민재의 글씨였습니다. 명희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저 민재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랑 엄마는 요즘 자꾸 싸워요. 아빠는 일이 잘 안 된대요. 엄마는 맨날 울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생각만 나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달걀말이가 먹고 싶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게요. 제 이름을 소중하게 지킬게요. 다음 달에 할머니 보러 갈게요. 아빠가 주소 찾아서 데려다 준대요. 사랑해요, 할머니. 민재. 편지를 읽는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어.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매일 바다를 봐. 바다는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아. 크고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너도 그렇게 잘하렴. 내 이름을 소중히 지켜. 민재라는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릴게. 다음 달에 오면 할머니가 달걀말이 만들어줄게. 그리고 바다에서 같이 놀자.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사랑한다. 우리 민재. 할머니. 편지를 붙이고 돌아온 명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조용한 파도 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명희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수라기보다는 해방이었습니다. 저녁, 이웃 할머니 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한 광어, 소주 한 잔,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의 웃음소리. 명희 씨, 여기 와서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은 언제 오세요? 손주가 다음 달에 온대요. 그럼 우리가 잔치 준비해야겠네. 마을 잔치. 명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나는 73이 되어서야 내 이름을 찾았다. 강명희.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이제야 알겠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라는 걸. 아들아, 며느리야, 미안하다기보다는 고맙다. 너희가 나를 밀어냈기에 나는 날아갈 수 있었으니까. 남은 인생 나답게 살겠다. 매일 바다를 보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웃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명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의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자유로운 바람이.